창원시가 낙동강 오폐수 무단 방류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불법 방류는 지난 주말에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함양 문정댐을 건설해 전량을 부산과 울산에 식수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해 도의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구단 관계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쌀값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 농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는 보도 최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창원시가 두 번에 걸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법 방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인분과 청소, 소독제 등 수백 톤의 오폐수가 낙동강 지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장. KBS 보도 이후 창원시가 공개 사과와 함께 오폐수 저장소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0도짜리 물대가 16개를 지금 비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취재진이 다시 찾은 현장. 그런데 불법 관로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여전히 낙동강 지천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동원해서라도 우선 오폐수를 다른 곳으로 빼내겠다던 창원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진짜 황당하던데 8시 넘어서 가봤는데 공무 수영차가 트럭이 한 대 대지가지고 한 명이 잠을 자고 있고 그래 물을 철철 내 보내고 있더라고. 관할 관청인 낙동강 유액 환경청에는 문제가 없다며 거짓 보고까지 했습니다. 폐쇄를 했다 이렇게 들었고 폐쇄한 사진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확인해보니까 넘쳤다 시인을 했습니다.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창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낙동강 하류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항의 방문하기로 하는 등 창원시의 주먹구구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 물 대신 1급수를 공급하겠다며 함양 문정댐을 포함한 식수댐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양 문정댐 물 전량을 부산과 울산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국토부를 설득해 다목적 댐으로 짓겠다는 함양 문정댐. 국비 9,560억 원을 들여 1급수를 하루 46만여 톤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1급수는 전량 부산과 울산 시민에게 공급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창녕 길곡에서 개발하는 강변여과수 하루 61만 톤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급수를 확보해서 부산에도 팔고 해서 우리 돈에 또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고. 경상남도가 환경훼손과 주민 반발에도 문정댐 개발을 강행해 1급수를 타 지역에 전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거금을 들여가지고 부산, 울산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부산, 울산에 물 주기 위해서 왜 우리 경남도민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질타가 계속되자 경상남도는 수자원공사가 문정댐 물을 부산과 울산시에 비싼 값을 받고 팔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값을 좀 비싸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3급수 공급하는 것보다는 1급수니까 가격이 좀 비싸야 되겠죠. 국토부가 아직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주민 반발도 여전하지만 사업 추진에 나선 경상남도는 이 같은 식수댐 공급 방안 구상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오는 23일 경남도의회 추경안 심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부터 최태민과 최순실 등 최씨 일가와 친일 독재 잔존 세력이 결탁해 탄생시킨 정권이라며 대통령직 사퇴만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마항쟁 세대들도 1인 시위 등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중립내각에서 임명되는 책임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NC다이노스가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구단 관계자 2명이 불구속 입건까지 되면서 NC는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설마 했던 우려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NC다이노스가 선수들의 승부 조작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14년 NC가 이성민 투수 등의 승부 조작을 알고도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KBO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성민 투수를 보호 선수에서 제외해 신생구단인 KT 위즈가 데려가도록 하고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출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군에 입대시킬 것인가? 또한 그 트레이드를 시키기까지 이런 내부 회의한 기록을 저희가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배석현 단장 등 구단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날 경우 NC는 경고나 제재금 1억 원의 징계에 10억 원을 KT에 돌려줘야 하고 구단 관계자는 직무 정지 등의 징계를 KBO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C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 구단이 연루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구단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재학 투수는 승부 조작 혐의는 벗은 대신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창단 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에도 승부 조작 은폐로 NC다이노스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도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고 쌀값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잇따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벼를 길바닥에 뿌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쌀 소비는 반으로 줄고 가격은 20년 전과 같다며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은 크게 3가지.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잇따라 엽니다. 또 일반 벼 재배 면적은 줄이고 11% 수준인 기능성 쌀 재배 면적을 늘려 농가 소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재배를 유도해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방안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에 일찍이 신고를 주로 함으로 해서 쌀값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한 벼 생산 농가 경영 안정자금 확대 방안은 빠졌습니다. 경영 안전자금은 전북이 746억 원으로 경남보다 3배 이상 많고 전남 570억 원, 경북 300억 원대이지만 경남은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현행 재배 면적 축소와 자치단체의 소비 촉진 대책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입 보장 모험은 농가는 쌀값이 떨어진 만큼 그것을 보험회사로 받기 때문에 소득을 그만큼 보전받게 됩니다. 1년 농사가 헛고생이 되고 있는 성남 농심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겉도는 대책, 쌀값 안정화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사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을 재검토하는 재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교육감은 오늘 월요 회의에서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국정 역사 교과서 발표는 교육부 장관이 재고시를 통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국정 역사 교과서는 다양성 교육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사가 추진한 것이라며 백지화 주장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수주한 쇠빙 LNG선을 완공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오늘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선주인 러시아 국영선사 소브콘플롯과 영하 52도에도 견딜 수 있는 쇠빙선을 완공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쇠빙선은 2014년 5조 원 규모로 모두 15척을 수주한 야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선박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STX 조선해양과 STX 프랑스 매각에 4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유럽 지역 4개 조선소가 매수 의사를 밝히는 인수 의향서를 냈고 국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STX 조선과 STX 프랑스를 한꺼번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크루즈 건조 능력을 가진 STX 프랑스에 관심이 높아 일괄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지리산을 산행하는 등산객들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지리산 천왕봉 법계사 인근에서 산행 중 넘어져 다리를 다친 54살 진모 씨와 인근을 지나던 61살 김모 씨 등 2명이 발목 부상으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 반쯤에는 산청군 시천면 중산마을 인근에서 계곡을 건너던 66살 강모 씨가 다쳐 구조되는 등 주말 동안 지리산에서 모두 4건의 산악사고가 나 6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흉기낭 등을 부린 혐의로 39살 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만취 상태로 창원 중앙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성인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 지역의 비만율은 35.4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시군구 가운데는 창원 성산구의 비만율이 33.7%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를 기록한 강원 인제군보다 무려 13%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올가을 잦은 비 등으로 경남 지역 가을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촌 일손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주까지 경남 지역 벼 수확 진척률이 72.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